자, 우리 조금 쉬고 왔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아까 공인인증서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보안 그렇죠. 문제점. 예, 그렇죠. 공인인증서가 순기능이 있지만 지금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안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어요. 자, 아니 공인인증서가 보안에 문제가 그게 있어요? 네. 너무 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개인 인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공인인증서가 가진 굉장히 큰 문제점인데 이 공인인증서는 비대칭키 방식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내 개인 키만 안전하면은 괜찮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공인인증서 어디 설치돼 있어요? 제 컴퓨터. 그렇죠. 난 말 안 할래. 아, 진짜? USB에 있으면 그나마 좀 안전해요. 맞네. 저런. 회사 컴퓨터에 있는데. 그렇죠. TMI. 자, 그러면 공인인증서 자체는 비대칭키 방식으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공인인증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개인 키를 공인인증서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네. USB에 저장을 해놓고 네. USB 잃어버리면 음. 공인인증서 갱신해야 돼요? 기존 거를 폐기하고 회귀해야 되죠? 네. 위험한 거죠? 그렇죠. 웬걸. 그런데 이 공인인증서가 문제가 되는 게 이 개인 키가 공인인증서 자체가 이제 개인 키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인증서 내부에 그 개인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증서 자체를 뽀려가면 뽀려간다고요? 이 인증서를 훔쳐가면? 탈취하면 어허. 개인 키를 탈취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거예요. 어머. 굉장한 위험성이네요. 그런데 사실 그럼 이거를 정말 복사만 해가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인증서 사용을 할 때 암호를 입력하잖아요. 네,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 암호 자체가 개인 키가 아니에요. 어머. 그러니까 인증서 자체 안에 개인 키라는 게 들어 있는데 그 개인 키를 갖다가 암호화를 시켜놨어요. 물론 그 정도까지는 합니다. 네. 네. 암호화를 시켜놨는데 그 암호화 방식은 대칭키 방식이에요. 자, 크게는 비대칭인데 그 암호에 접근하는 암호화 방식이 대칭키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인증서가 공인 인증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비대칭키 방식을 사용을 할 때 인증서라는 게 서로 쌍방 간에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은행이면 은행이고 뭐 정부 기관이면 정부 기관이다. 그럼 정부 기관이 갖고 있는 인증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증서가 서로 거시기 해야지만 이제 암호화 통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암호화 통신을 하기 위한 인증서를 공인 인증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임을 증명하기 위한 어떤 인증서를 공인 인증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인증서 안에 이 암호화 통신을 하기 위한 개인 키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개인 키는 그냥 함부로 누가 열어보면 안 되기 때문에 개인 키를 또 암호를 거는 거죠. 그렇죠. 대칭키 방식으로 암호화를 해놨는데 그 대칭키 암호화 방식을 푸는 암호가 내가 키보드에 치는. 그렇죠. 내가 입력하는 그 암호인 거예요. 그럼 내가 암호를 입력을 하면 대칭키 방식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개인 키가 뿅 튀어나오겠죠. 네. 그럼 그 개인 키로 갔다가 그 서버에서 우리한테 보내주는 정보를 복호화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내가 치는 키가 결국엔 그 개인 나의 키라고 개인 볼 키라고 수도 있는 보면 거죠. 되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개인 키를 여는 키인 거네. 그렇죠. 개인 키를 복호화하기 위한 키가 내가 인증서에 입력하는 암호예요. 나 또 복호화 안 썼어.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그 공인인증서를 어디다 복사하고 아니면 보내고 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나 어디 내가 있을지 몰라서 다 해놨잖아. 그래, 기본적으로 회사 컴퓨터에 내 컴퓨터에 집, 회사, 핸드폰. 내 핸드폰에 다 맞아.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러니까 개인 키가 여기저기 뿌려져 있는 거예요. 나 완전 걸어다니는 호구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입력하는 암호가 털리면 그냥 다 털렸다고 보는 거예요. 맞아. 와. 근데 여기서 저는 괜찮아요. 가진 게 없나요? 네. 웬일이야. 그런데 내 초본, 등본 다 떼볼 수 있다는 거죠. 무서워. 범죄 이력은 없어서 다행이네요. 그쵸, 양날의 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편하지만 이게 털리면 속수무책이 되는 그런 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은 내가 암호만 잘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 그럴 맞아요. 수 있죠.
자, 그럼 해커들이 하는 게 이제 크래커들이 어. 무슨 짓을 하느냐? 이게 크래커들은 그런 뭐 피싱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트로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공인인증서를 너무나 쉽게 탈취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가져갈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백신 프로그램을 겁나게 많이 깔아놔서 그런 것을 싹 사전에 막았어. 응, 괜찮아 응.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또 뭐가 있어? 공인인증서에 쓰는 암호는 나는 다른 데서 쓰는 암호랑 전혀 다르다. 그렇습니까? 말할 수 없어. 네. 저는 말할 수 같습니다. 없어. 한 글자씩 달라요. 그렇죠. 거의 이 수준이에요. 왜냐면 아. 까먹거든요. 네. 자, 그리고 그 공인인증서에서 그 사용하는 방식이 비대칭키 방식인데 사실 비대칭키 방식은 누군가 공인해주는 그 기관이 있지 않는 한 이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인지 아닌지를 보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제 그 해커들이 함부로 이거를 이제 뭐랄까 위변조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대칭키 방식은 사실 열릴 때까지 암호를 입력해 보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니 암호 몇 회 이상 하면은 날려야지. 그거는 이 공인인증서를 들고 내가 은행 사이트와 뭔가를 시도해 보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때만 잠그는 거예요? 이것도 면피야. 사실 아. 면피예요. 이거는. 그러면 실제로 공인인증서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그 뭐 외부와 통신 없이도 그 개인 키를 여는 그거 있잖아요. 개인 키가 암호화돼 있다 그랬잖아. 네. 암호화돼 있는 개인 키는 내가 몇백만 번을 시도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파일만 갖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 은행과 통신으로 뭔가를 주고받지 않으면 계속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가져가 놓고 그냥 계속 시도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3번 이상 실패하면은 뭐 그런 줄 잠긴다. 알았어. 이거는 그 은행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하는 역할이지 음. 이 인증서 자체에 있는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인증서 안에 있는 그 암호화된 개인 키는 해커가 인증서만 가져가면 이거를 진짜 뭐 마음만 먹으면 슈퍼컴퓨터로 돌리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복호화할 수 있는 어떤 너무나 쉽다. 그런 방법들로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해커들은 그런 짓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내 암호는 중국에 다 있으니까. 그렇죠. 중국.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아까 우리 암호화 방식에 제가 3가지를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제가 대칭키랑 비대칭키 방식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방식이 단방향 암호화 방식인데 해싱. 해싱. 그렇죠. 대표적으로 해싱 알고리즘이 쓰여요. 그러니까 단방향이라는 거는 내가 암호화는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돌려놓을 수가 없어. 응? 절대로 없는 건가요? 그렇죠. 수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으로 나도 수학을 잘 못해서 이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1, 2, 3, 4라는 거를 해싱 알고리즘에 넣게 되면 A, B, C, D 이런 식으로 항상 같은 값이 나와요. 근데 이걸 복호화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복호화를 할 수는 없는데 1, 2, 3, 4를 넣으면 항상 A, B, C, D가 나오는 거야. 되게 신기하네요. 원래 보통 그렇게 되면은 복호화가 가능한 걸로 아는데. 그거는 이제 그거를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1, 2, 3, 4라는 거를 넣으면 무조건 항상 같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순수 함수인 거예요. 순수 함수는 뭔가 인풋이 같으면 항상 결과값이 같은 걸 순수 함수라고 하는데 1, 2, 3, 4를 넣으면 항상 똑같은 뭐 A, B, C, D 예를 들어서 A, B, C, D지만 어쨌든 같은 값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해커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이 해싱 알고리즘은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부터 가능한 모든 그 경우의 값들을 만들어요. 다 넣어서 매칭을 하는 그 거야. 매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복호화가 안 되니까 1을 넣으면 이게 나왔다. 2를 넣으니까 이게 나왔다. 이거를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1, 2, 3, 4를 넣으면 A, B, C, D가 나온다는 의미부터 네. 못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1, 2, 3, 4를 넣으면 A, B, C, D라는 값이 나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1, 2, 3, 4를 A, B, C, D로 변환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하게. 단순하게 그게 뭐 변환만 해주는 거야. 암호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읽을 수 없는 값으로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읽을 수 없다라는 게 막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나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0101이 이게 네.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이미테이션 게임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원리로 암호를 만들어요. 전혀 상관없이 Z, X, Y, 뭐 A 이런 건데 뭐 그거를 돌려보면 헬로 이런 식으로
근데 변환만 그러면은 시키는 거예요. Z는 항상 1이라든가 뭐 이거는 정해진 거죠. 그렇죠. 이 알고리즘에 넣게 되면은 1, 2, 3, 4는 항상 같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러면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풀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1, 2, 3, 4를 넣으면 A, B, C, D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는 넣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 그쵸. 그러면은 넣어놓은 결과값을 보고 나서 이제 1, 2, 3, 4를 넣었더니 이게 나온다를 알게 되면 이거를 나중에 A, B, C, D다 하면 아 이게 원래 비밀번호가 1, 2, 3, 4구나를 알 수 있는 거지. 그죠? 이게 가장 초보적인 단계인데 뭐냐면 예전에는 그 우리 컴퓨터에서 아이디 비밀번호를 치면은 딱 서버로 전송할 때 아이디 비밀번호를 그대로 서버로 전송을 하게 되면은 중간에 크래커가 그거를 감청을 하게 되면은 내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그대로 탄로가 나니까 네. 서버로 보내기 전에 이 해싱을 하는 거예요. 변환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버에는 내 비밀번호가 저장돼 있는 게 아니고 이 해싱을 통해서 나온 결과값이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1, 2, 3, 4를 입력을 했지만 내 컴퓨터에서 이걸 ABCD로 변환을 해가지고 서버에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서버에는 ABCD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리자도 모르죠. 내 암호가 뭔지. 그래서 내가 뭔가 암호 찾기 이런 걸 하면은 서버에서 나한테 암호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새 암호를 지정하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네. 암호를 알려줄 수 없는 거예요. 얘네도 모르기 때문에. 해독을 못하니까. 그래서 네. 그냥 리뉴얼 해주는군요. 그렇죠. 어. 자, 그런데 이게 예전에 이제 이런 조금 더 복잡한 알고리즘이라든지 여러 이런 보안 문제에 대해서 지금처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때 이제 주로 사용하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스타일의 게시판 아니면 카페 뭐 네이버 카페 이런 데 말고 네. 막 동호회 사이트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은 막 그냥 쇼핑몰 사이트 이런데 그런 데는 아직도 이런 방식을 쓰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뭐 이런 데서 또 많이 쓰는 방식이 MD5 뭐 이런 방식이 있어요. 정겹네요. 네, 들어보셨죠? 이 MD5 해싱 알고리즘을 이제 예전에 많이 썼었거든요. 해싱 기법 중에 하나인가요? 그렇죠. 네, 뭐 우리 대칭키를 AES 뭐 이런 방식 종류가 있는 것처럼 이 해싱 중에 MD5라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거는 이미 해커들이 완성을 했어. 다 만들었어. 네,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에 만약에 ABCD 이렇게 들어있어도 얘네는 그냥 ABCD는 1, 2, 3, 4였지 이걸 안다는 얘기예요. 보고 찾는 거나. 네. 그러니까 이 쇼핑몰 사이트 같은 데는 사실 털려도 티도 안 나요. 그 해커들이 문 열고 들어가서 싹 털어갖고 나와도 사실 관리자가 안다고 하더라도 그걸 누가 발표를 하겠어요. 우리 털렸어요 이런 얘기 누가 하겠어.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 사실 신경도 잘 안 쓰고 그거를 뭐 신경 쓸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내가 털렸다. 비밀번호가 그렇게 해서 털려 나갔다. 그럼 해커들은 이미 내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그 비밀번호를 만드는 방식을 알겠네.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들이 이제 하는 방식이 지금 MD5뿐만이 아니고 그런 해싱 방법들로 만들어진 그런 암호들을 얘네들이 뭘 하냐면 1부터 막 뭐 모든 경우의 수를 조합해서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CPU보다는 GPU가 훨씬 성능이 좋아요. CPU와 GPU에 CPU는 컴퓨터의 연산 장치고 GPU는 화면을 출력해주기 위한 연산 장치예요. 컴퓨터와 그래픽이거든요.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CPU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이 얘기는 또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볼 텐데 네. 어쨌든 간 성능이 훨씬 더 좋아요. GPU가 더 좋다. 네. 그래서 뭐 훨씬 더 좋다. 뭐 여튼간에 그 성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CPU는 사실 그 단일 프로세서로만 쓰는 경우가 많은데 GPU는 병렬로 연결을 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한 컴퓨터에다가 GPU를 막 10개씩 꽂아놓고서는 이거를 변환하는 작업을 GPU한테 막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화면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앤데 화면 너 보여줄 필요 없고 이걸로 1, 2, 3, 4부터 해가지고 이 테이블을 완성해라 이런 거를 다른 시키는 일을 거예요. 시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테이블을 완성해요. 이 매칭하는 그것을 이렇게 완성을 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 해가지고. 너무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미 다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더 웃긴 건 뭐냐면 이제 해커들끼리 이제 해커 A가 있고 해커 B가 있으면 A가 야 나 1, 2, 3, 4부터 뭐 100만까지 할게. 넌 100만부터 200만까지 해라. 그래서 서로 또 분업을 해요. 병렬화 네. 시켜서 서로 분업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 토렌트 같이 P2P로 나눠요. 공유를 해요.
나쁜 놈들. 그러면 이제 전 세계 크래커들이 쫙 모여가지고 이제 분담을 하면은 금방 끝나는 거예요, 일이. 정말 해커톤이네. 체포하세요. 네. 그래서 그 MD5 테이블은 그냥 완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살면서 이제까지 내가 쇼핑몰 사이트 한 번도 가입 안 했다. 아니면 내가 엄청 돼 있어요. 내가 뭐 동호회 사이트를 한 번도 안 했다. 그렇지 않은 한 거의 거기에 썼던 비밀번호는 털려 있다고 보면 돼요. 네. 다 똑같은데. 나도.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금을 친다고 하는데 MD5 같이 이렇게 해시를 할 때 1, 2, 3, 4를 갖다가 변환하면 ABCD가 나온다라는 거를 이제 해커들이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1, 2, 3, 4를 갖다가 그대로 해싱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사이트마다 그러니까 아니면 뭔가 이 그 프로그램마다 1, 2, 3, 4를 갖다가 1, 2, AB, 3, 4, 뭐 CD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뭔가를 의미 없는 걸 넣어요? 의미 없는 그것들을 채워 넣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다시 이거를 원복을 하더라도 1, 2, AB, 3, 4, CD 막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원래 암호를 알기 어렵겠죠. 네네. 그래서 이걸 소금 친다고 해요. 솔트 친다고 얘기를 하고. 해커들끼리 그렇게 얘기하나 봐요. 아니 이제 이거는 뭐 경험담인가요? 정식 명칭이에요. 정식 명칭이 네. 소금 친다라고요? 네. 아 외국에서도 그럼 소금 쳐. 솔트 쳐. 솔트 쳐. 네. 이렇게 쳐는 돼요. 맞나 봐요. 쳐버려요. 네. 그래서 솔트 아니면 페퍼라고 표현을 해요. 아 실제로? 네. 그래서 요 그 해싱을 하기 전에 원래 암호에다가 그냥 자기들이 중간 이렇게 뭔가를 끼워 넣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소금 친다라고 해서 조미료네 조미료. 네. 그 암호를 그래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그냥 최소한의 장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마저도 그냥 해커들은 다시 그 DB에 있는 거를 복원을 해보면 솔트 방법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공인인증서로 돌아오면 네. 이런 비밀번호가 이미 털려 있고 해커들은 어떤 사람이 어떤 비밀번호를 즐겨 쓰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만 뽀려가면 아니 공인인증서만 탈취하면 그 개인 키는 알아내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다. 그래, 내가 그 얘기했잖아. 터키 놈 그놈. 자꾸 도들이대다니까 자꾸. 근데 문제는 나한테 있었네. 네. 계속 비슷한 방식으로 어쨌든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공인인증서가 네.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종류가 있었어요? 네, 공인인증서가 종류가 있거든요. 4,400원짜리 유료 공인인증서와 맞아 있었어. 무료 공인인증서가 있는데 네네. 그 둘의 차이가 혹시 이런 쪽인가요? 아니면 어떤 그런 의미인가요? 건 전혀 차이가 없고 그냥 발급처랑 활용처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은행에서 금융거래용 공인인증서 우리가 무료로 받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쓰는 그 공인인증서는 무료잖아요. 네. 대신에 뭐 그 은행에서 받은 공인인증서는 금융권에서만 쓸 수 있어요. 말 그대로 하면은 뭐 은행에서 받은 거는 증권사에서는 또 못 써요. 이런 식으로 용처가 정해져 있는 거고 대신에 그 범용 공인인증서라고 해서 4,400원짜리 내는 거는 어디서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질문을 하고도 웃긴 게 네. 제가 범용 인증서를 썼었네요. 네. 네, 제가 예전에 일을 할 때 네. 뭐 다른 세금이나 이런 데서 좀 이제 국세청 들어갈 때 범용 네네네. 인증서를 사용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범용 인증서를 많이 사용을 하시죠. 지금은 못 씁니다. 슬프네요. 4,400원이 없어서. 네, 그래서 그 인증서에 따라서 뭐 이런 방식들이 바뀐다기보다는 그냥 용처가 다르다. 그 정도예요. 하긴 치사하다 생각해보면은 무료는 보안이 좀 덜 되고요. 4,400원만 내시면은 한층 더 보안이 강화됐습니다라는 것도 좀 웃기긴 하네요. 네.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쓰는 분들이 그래도 안전하게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공인인증서 암호는 다른 암호를 사용을 하고 최소한 그리고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네. 아니 근데 사실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내가 바꾼다. 까먹어. 사실 쓸모가 없어요. 뭐냐면 그 내가 만약에 USB에 공인인증서를 복사해놓고 하드디스크에 공인인증서가 있다. 그럼 지금 개인 키가 복사가 돼서 2개가 된 거예요. 네. 근데 하드디스크에 있는 공인인증서 암호를 바꾼다고 해도 USB에 들어있는 공인인증서의 암호는 바뀌지 않아요. 대칭 키가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되게 이해도가 빠르다. 나 약간 한 단계 늦는데. 저는 그래도 잘 지식이 없을 뿐이지 개발자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미 복제된 공인인증서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공인인증서의 암호를 바꿔도 어차피 그런 거죠. 내가 복사를 했어. 복사기에서. 예. 복사기에서 복사를 한 다음에 복사한 종이에다가 뭔가 끄적끄적 하더라도 원본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해커가
내 뭐 하드디스크에서 이미 복사를 해간 뒤에 내가 하드디스크에서 아무리 암호를 바꿔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 그렇다면 그 뭐 인증서가 보통 1년 네. 만료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는 그럼 만료된 인증서로는 뭘 할 수 없죠. 그러면 만료 하루 전에 빼간 것은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료 하루 전에 그 사람이 빼가서 그걸로 뭔가를 했다. 24시간 안에 털어야겠네. 그런 거죠. 근데 뭐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요. 그냥 근본적인 문제가 이런 것에 있는데, 그래서 사실 공인인증서를 처음 이제 만들었던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 없게 하자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해요. 이런 문제가 충분히 예상이 그러네요. 되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나 뭐 발급 기관에서는 편의를 그러면 위해서. 사용자들이 이제 생각해 주셨네 그래도. 네, 사용자들이 불편하다. 그러네. 일단 보급이 우선이다. 그래서 그냥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보급 후에 네, 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서 강화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하네요. 강화가 안 되잖아 지금. 그러네요. 지금 뭐 이제는 10년이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 없습니다라든가. 어차피 저의 정보는 제게 아니에요. 중국 그렇죠. 거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음.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개인키라든지 뭐라든지 이거를 개인이 그러니까 개인이 관리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크죠. 역시나 몸에 심어야겠어요. 몸에 심으면 안전한가? 글쎄요. 뭐 손목에 심으면 손목 잘 손모가지 나가려나? 날라가.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미국 사이트에선 뭘 할 때 별거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냥 하니까 되더라, 뭐 네. 이런 얘기들은 사실 공인인증서라는 조금 또 별개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공인인증서는 제가 이제 얘기할 때 이거는 그냥 온라인 인감이다. 근데 요런 암호화 체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도의 문제인 거고, 이제 좀 정리가 됐나요? 네. 네, 저는 아주 좋습니다. 머릿속으로. 저도 한 제나토리님이 한 70% 정도는 이해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암호화 방식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개인 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 암호화는 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충분히 준수한 암호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개인 키를 관리하고 그거를 그러네요. 네, 보관하는 거. 사용자들의 관리 수준이 그렇죠. 올라가야 되네요. 그게 문제인 거죠. 뭐 앞으로는 그 비밀번호 변경해 주세요라는 안내가 나오면 3개월 뒤 체크하지 마시고. 네, 그게 참 좋을 것 같네요. 나 그것도 사실 면피용인 거죠. 그렇죠. 씁쓸하네요. 네. 뭔가 개인도 나만의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암호를 계속해서 바꾸고 그런 그게 게 이제 있어야 될 것 같아. 이제 뭐 눈으로 안구 인식 뭐 아니면 지문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대부분은 이 정보가 털리는 것보다는 비번을 까먹는 게 개인한테는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네. 거의 각기 가져갈 거예요. 대부분. 나만 그런 건 아닐 거야. 그래서 요즘 그런 소프트웨어나 방법들이 뭐가 있냐면, 내가 어떤 사이트에 가입을 할 때 난수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난수라는 건 이제 임의의 비밀번호를 그거 아니에요? OTP? 그거랑은 좀 다른 개념인데, 그러니까 그래요? 회원 가입하거나 막 이럴 때 암호를 갖다가 난수로 만들어줘요. 오. 그런 다음에 그 난수를 암호화 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서. 아. 네,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갈 때 그 프로그램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줘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게. 그럼 그 프로그램이 털릴 가능성은 없나요? 있죠. 한 번에 그냥 그렇죠. 한몫을 제대로 챙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뭐 양날의 검인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내 정보를 조금 더 안전하게 할 것이냐, 내 로컬을 내가 정말, 그러니까 로컬이라고 한다면 내 컴퓨터를 정말 안전하게 내가 지킬 자신이 있느냐, 그러면 자신 없으면 뺏겨야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공인인증서라는 거는 사람들이 공인인증서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저는 굉장히 기능은 좋다라고 봐요. 내가 사람이 문제다. 온라인에서 뭔가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 취지였지만 지금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 지금 이걸 들으시는 여러분들 빨리 비번 바꾸세요. 그래서 공인인증서는 의무 사용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온라인에서 뭐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요구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이게 선택 사항이다 보니까 여전히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장점 때문에 아직 없어지지 않고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알찼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그 GPU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 GPU 이것도 조금 잠깐 얘기를 해보면은 여러분들 뭐 컴퓨터 구입할 때 보면 CPU 성능 막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아 저는 무조건 보죠. 네. 네. 자, 혹시라도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CPU 같은 것들 성능을 보면은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뭐 3.2GHz 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HZ죠? 네, 그렇죠. 헤르츠. 네. 네. 그 헤르츠를 표현하는 건데 헤르츠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뭔가의 단위겠죠? 주파수. 주파수. 오. 60Hz 하면? 60 주파? 모니터는 144Hz. 헤이, 그건 게임할 때고. 주사율? 60Hz 하면 1초에 60번 진동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오. 1초에 60번 뭔가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3.2GHz라는 뜻은 뭐냐면 기가라는 단위는 우리가 키로, 메가, 기가 이렇게 되니까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 이게 이제 기가라는 단위가 돼요. 1024를 3번 곱하면 2의 10승을 그렇죠. 그럼 2의 30제곱이 2의 되는 거예요. 30승. 그러니까 기가라는 건 2의 30제곱인데 거기에다 3.2를 곱한 거죠. 그러면은 이게 3.2 곱하기 2의 30제곱을 1초에 뭔가를 한다는 뜻이에요. 엄청나네요. 엄청난 일이죠. 대단한 친구예요. 자, 자, 그러면은 우리가 화면을 표현할 때 아까 그 뭐 모니터 주사율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쓰는 모니터들 뭐 4K, 5K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데 조금 더 저사양의 모니터 보면 그러니까 1080p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해상도. 네. 네, 그런 게 있어요. 1080p. 알아요, 저도. 네, 그런 거 보면 그 해상도가 1920 곱하기 1080이에요. 이건 뭐냐면 모니터에 나타나는 픽셀 수를 얘기를 하는데 픽셀이라는 건 모니터를 나타내는 하나의 화소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트루 컬러. 들어봤죠. 진짜 색깔이요? 트루톤 컬러. 윈도우즈 뭐 95 이런 거 제가 태어나기 전인데 윈도우즈 95 막 이런 거 써보셨던 분들은 보면은 모니터 디스플레이 색상 설정 들어가면 트루비트라고 있었죠. 그렇죠. 막 그 2비트 흑백 컬러 그리고 256색. 256색 뭐 16비트 32비트 트루 컬러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네. 어쨌든 트루 컬러가 뭔가 더 세련된 느낌이네요. 더 많은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화소에서 더 많은 색을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0과 2를 32개를 사용해서 하나의 색을 표현하는 게 이 32비트 트루 컬러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러면 한 화소에 32개의 0과 1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모니터가 1920 가로가 1920개, 세로가 1080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한 번에 모니터에 표현되는 0과 1의 개수가 1920 곱하기 1080 곱하기 32라는 뜻이에요. 네, 1억 3천만 정도 뻥입니다. 계산기 꺼내. 자, 그래서 만약에 3.2GHz CPU. 네, CPU가 이것을 그 연산을 하게 되면은 한 133경 5,900조 경이요? 네. 야. 0과 1을 갖다가 이 정도로 0과 1이 무지하게 빠르게 연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계산에 오류가 있습니다. 3.2GHz의 64비트 CPU는 이론적으로 1초에 약 2천억 개의 비트를 연산할 수 있습니다. 실수 죄송합니다. 이게 대단하네. 일반적인 사양인 건가요? 일반적인 사양이에요. 아, 물론 그거를 그 1초에 60번씩이나 새로 색을 전부 연산하지는 않지만 막 정말 하드한 게임 같은 거 보면은 뭐 144 FPS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모니터가 1초에 144번 새로 고침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1920 곱하기 1080p만 하더라도 144번 새로 고침하면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네. 그거를 1초 동안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2GHz의 CPU가 만약에 1080p 모니터를 가지고 1초 동안 뭔가 연산을 한다. 그러면 0과 1이 계산되는 게 그냥 수치적으로 133경의 0과 1이 1초 동안 CPU를 스쳐 지나가는 거죠. 왠지 궁금한 게 네. 사람의 뇌는 네. 몇 헤르츠일지
좀 궁금하네요. 누군가 연구를 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헤르츠 단위가 나올까요, 뇌에서? 너무 비인간적인 거 아니야? 뭔가 비유를 해놓지 않았을까요? 상상이 안 가네요. 날개보다 되게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을 왠지 건데. 막 영국 어느 기관에서 막 조사했을 것 같은데. 뇌파? 뇌파 이런 거를 쟀을까? 모르겠네. 그런 것도 또 일리가 있네. 그거는 제나토리님이 다음에 찾아보는 네, 걸로. 숙제로 하겠습니다. 이래서 유사과학 같은 게 나와. 여튼 그래서 이 많은 숫자를 갖다가 CPU 혼자서 연산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GPU라는 그냥 이 모니터에 나오는 이것만 연산하기 위해서 쓰는 CPU를 따로 둔 거예요. 그걸 GPU라고 해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그래서 그래픽 연산을 하기 위한 GPU가 따로 있는 거고, 그래서 뭐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GPU를 막 2개, 3개씩 꽂아서 쓰고 그렇게 하기도 해요. 쉽게 말해서 그래픽 카드를 늘린다고 하죠. 네, 네, 그 말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얘가 하는 거는 3D 모델링, 그러니까 막 실질적으로 막 보이는 뭐 그래픽 카드 좋으면 훨씬 선명하고 뭐 더 사람같이 보이고. 더 사람같이 보이고 하는 그 연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게임을 하는데 모든 각도의 것을 미리 다 구현을 해놓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얘를 표현할 때는 숫자를 그러니까 그 물리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라. 그러니까 얘는 뭐 눈썹은 몇 도로 그리면 된다. 뭐 얼굴은 뭐 어떤 타원형 계산식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그럼 그걸 계산해가지고 컴퓨터가 화면에 보여줘야 되니까 그걸 1초에 엄청나게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연산을 하는 게 이제 CPU, GPU인데 해커들은 이제 GPU를 열심히 돌려가지고 우리의 암호를 열심히 깨고 있다. GPU가 대단한 친구네요. 그렇죠. 이 GPU를 가지고 정말 많은 일을 해요. 요즘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 해가지고 기계학습을 시킬 때 얘네들이 성능이 좋기 때문에 기계학습을 많이 시켜요. GPU로. 뭐 한때 기계학습이요? 비트코인 그런 거 채굴도 많이 했죠. 아, 그거를 돌린다 뭐 이런 게 GPU들이 열심히 일하는 건가요? 그런 걸 많이 썼어요. 그래서 한때 이제 뭐 그래픽 카드 품귀 현상 이런 게 나왔었죠. 그래픽 카드도 비싼 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그렇죠. 엄청나죠. 뭐 몇백 가는 것도 있고요. 몇백이나? 에이, 뭐 몇백 뭐. 어머, 알겠습니다. 내가 해커가 되면 네 거부터 털 거다. 내가 돈이 많다는 게 아니고 그 비싼 거 찾으면 한도 끝도 없이 비싸다 그런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암호 다시 얘기해서 돌아와 보면은 HTTPS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 인터넷에 앞에 붙는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따따따 앞에 붙는 거. 그렇죠. 이 도메인만으로도 가지고 하루 왼종일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 네. 앞에 이제 붙는 HTTP 뭐 HTTPS 요 부분을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해요. 프로토콜이요. 네. 뭐 그런 건 용어는 일단 제끼고 네. 그럼 HTTP라는 것은 원래 뭐였느냐? 하타타예요? 죄송해요. HTTP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예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우리가 그냥 흔히 홈페이지라고 부르는 이 웹페이지는 하이퍼텍스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HTML이죠. 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를 HTML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언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냥 이 페이지를 예쁘게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그냥 일종의 규칙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규칙을 주고받기 위해서 쓰는 일종의 뭐 약속이다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 HTTP를 사용을 하면 암호화가 안 돼요. 서로 주고받을 때 우리가 인터넷 선을 통해서 뭔가를 주고받잖아요. 네. 요걸 주고받을 때 이 서로 암호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전송이 된단 말이에요. HTTP를 사용하면. 그럼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HTTPS 전에는 암호화가 안 돼서 전송이 됐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시 같은 거를 가지고 미리 여기서 해시를 통해서 서버로 보냈던 거죠. 네네네. 그래서 HTTP가 없는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뭐 영화에서 보면 해커들이 전화선 이렇게 딱 따가지고서는 가는 거 막 싹 보면서 얘가 무슨 정보를 보내고 뭐 어떻게 했고 막 이런 걸 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화선에서 얘가 뭔가 정보를 보내면 거기서 바로 막 신호등 바뀌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네. HTTPS를 안 쓰는 환경이란 건 저희 그 옛날에 전 잘 모르지만 천리안이나 나우누리 뭐 이런 때 지금도 HTTP를 사용해요.
지금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호화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쓸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뉴스 기사를 보여준다. 그럼 암호화가 사실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로그인 한다 뭐 이런 경우가 아니면 그냥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경우에는 암호화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야. 인터넷 홈페이지에 HTTPS가 안 들어간 애들이 있었었나요? 지금은 HTTPS를 많이 쓰지만 예전에. 찾으면 있습니다. 금방 나와요. 네, 많이 나와요. 그렇군요. 그 자주 가는 쇼핑몰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바로 HTTPS가 아닌 HTTP를 볼 수 있어요. 들어간 김에 뭐 좀 사도 돼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감청이 되면 무조건 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서로 양방향 간의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 HTTPS를 이제 고안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S는 그럼 Secure예요. Secure. Secure. 그래서 그 HTTP 통신에 이제 암호화 방식들을 얹은 거죠. 우리 요새 쓰는 거 다 HTTPS 거의 다? 대부분 HTTPS를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모든 페이지에 HTTPS를 적용하면 무거워져요. 왜냐하면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 과정이 서로 양방향 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HTTP로 통신을 하면 내가 서버에 뭔가를 보내고 서버가 알았어 하고 나한테 응답을 해주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 HTTPS를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처음에 신뢰관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야 내가 이거 암호화해서 보낼 테니까 너 풀어봐. 아니면은 이제 거기에서 더 복잡한 과정들이 들어가는데 그럼 내가 너 서버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 너가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라고 하면 나는 어떤 인증기관에 통해서 인증을 받았어라고 이제 나한테 알려줘요. 그럼 나는 그 인증기관에 확인을 해요. 얘가 진짜 믿을 만한 애야라고 해서 서로 간에 뭔가 이 통신 간에 그 신뢰 확인? 신뢰가 될 때만 이제 그때부터 통신을 시작해요. 이걸 핸드쉐이크라는 라고 얘기는 악수한다고. 그래서 물론 HTTP도 악수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HTTPS는 그 악수 과정에서도 훨씬 더 많은 자원이 소모가 되고 컴퓨터도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 걸 계속해야 되니까 성능이 조금 더 좋아야죠. 서버는 더더욱이나 나는 혼자지만 서버는 처리하는 컴퓨터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버에서 뭔가 그 처리하는 시간들이나 뭐 자원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페이지는 HTTP고 어떤 페이지는 HTTPS고 하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약간 유도리 있게 가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인터넷 할 때 앞에 잘 봐봐야겠다. 그럼요. 네,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트들 들어가면은 앞에 그 주소창에 자물쇠를 확인하세요라고 써 있잖아요. 네. 이 자물쇠가 걸려서 보이는 데는 HTTPS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자물쇠가 녹색으로 표시되는 데가 있고 막 회색으로 되는 데가 네, 있고 막 맞아요. 빨간색으로 되는 데가 있어요. 네네네. 자, 이 녹색으로 된 애는 뭐냐면 내가 서버한테 야, 너 어디에서 인증받았어? 너 진짜 믿을 만한 친구야? 라고 하면은 얘가 나 여기서 인증받았어 라고 해서 내가 확인했을 때 인증이 된 친구야.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그렇죠. 그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되는 거고 빨간색이다. 그러면 그 인증기관에 물어봤을 때 나 그런 애 인증해 준 적 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HTTPS가 붙어 있어도 그게 빨간색이면 안전하지 않은 그렇죠. 페이지가 뜨는 거군요. 그렇죠. 경고 많이 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버에서 그러니까 인증서를 서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도 안전한 친구다라는 인증서를 가지고 있고 그 서버도 이제 나는 안전한 친구다라는 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인증서를 교환해요. 처음에. 네. 그래서 인증서를 교환하면서 이 서버 같은 경우는 나는 어디에 인증을 받았어라고 그 정보까지 나한테 넘겨줄 거니까 네. 그 서버가 넘겨준 정보를 통해서 내가 확인을 하는 거죠. 얘가 안전한 친구인지. 그래서 우리는 인증서를 따로 관리하지 않지만 그거를 관리해준 친구가 이제 브라우저예요. 네. 인터넷 브라우저. 네, 그러니까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크롬이라든지 예. 이런 친구들이 나의 인증서를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서버랑 통신을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신원 관계를 확인을 하는 거죠. 아니 근데 HTTPS면서 아까 얘기한 빨간 자물쇠 같은 경우에는 네.
거짓말을 한 거잖아.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거짓말 아니 쟤한테 인증 받았대는데 네. 아니래매. 유효 기간이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 인증서가 유효 기간이 따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유효 기간이 끝났거나 아니면 그 인증 기관이 인증을 취소했거나 그러면 그런 인증기관에는 네. 만약에 제가 무슨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제 HTTPS를 써야 돼요. 네, 그러면 따로 이제 신청을 하는 거구나. 그렇죠.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돈 들어요. 그 인증서 그 이제 내가 만약에 서버를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내 서버에 이 인증서를 설치를 해야 되고 이 인증서를 발급받는 비용이 있고 갱신할 때도 다시 돈을 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돈을 내면 거기에서는 너 인증해줬어.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물어봐도 너 인증됐다고 얘기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격증을 파는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기관은 네, 뭐 세계 공통인가요? 아니면 나도 그거 뭐 물어보고 싶었어. 나라마다 다른 건가요? 세계 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세계 공통은 아니고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사설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죠. 인증 기관이 여러 개가 있는 네, 거예요. 그렇죠. 공인된 인증 기관이.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잠깐 네이버를 봤더니 네이버 그 첫 메인 화면도 HTTPS로 지금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인증서 여러분도 다 볼 수 있어요. 이 브라우저에 보면 자물쇠 버튼을 눌러보면 인증서 정보라는 게 나와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인증서를 열어볼 수 있어요. 이 네이버가 우리한테 인증서를 처음에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네네. 네. 근데 네이버에 접속을 하면 네이버가 나는 이런 사이트고 이렇게 인증을 받았어 라고 해서 나한테 보내준 인증서를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한번 열어보니까 여기는 영국에서 인증을 받았네요. 역시 오. 영국은 네. 인증을 잘해줘요. 그래요? 그 영국에 있는 섹티고라는 곳에서 인증을 받았고 여기에서는 RSA 암호화를 사용해서 인증서를 그런 것까지 암호화했고 다 나와요? 네, 공개 키가 RSA로 암호화되어 있어요. 그- 공개 키가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RSA 암호화를 사용하고 있어요. TMI 아닙니까? TMI? 아니 이거는 어차피 공개해도 누구나 볼수 상관없는 있는 거죠. 아. 네. 2048비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오. 와 2048비트. 네, RSI 2048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어 있네요. SHA-256으로 또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해주잖아요. 네네. 그럼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인증 검수를 하나요?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인증 기관마다 그 기준도 조금씩 다르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최소한 이들도 팔아먹고 장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증을 자신들의 만의 방식들로 다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그 사이트인지 서비스 제공업자인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일종의 체크리스트들을 갖고 네. 하겠네요. 그렇죠. 음. 자, 그런데 이 HTTPS만 S를 사용하면 이제 내가 내 개인 키라든지 이런 걸 전혀 그 뭐 신경 쓸 필요 없이 암호화 통신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쓰이는 이제 그 방식이 TLS라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TLS. 네, HTTP 위에다가 TLS라는 암호화 알고리즘 통신 방식을 사용을 해서 이제 시큐어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SSL과 그쵸. 같은 SSL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좀 TLS. 더 어드밴스드한 건. 네, 그런데 아직 그냥 SSL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TLS가 1.3 버전인가까지가 나왔는데 SSL에서 그 좀 더 강력하게 그 보완한 게 이제 TL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TLS 통신을 할 때 쓰는 인증서를 SSL 인증서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SSL에서 넘어온 친구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 SSL은 사장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취약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SSL이 버전 3 이후로 이제 TLS가 나왔어요. 아예 갈아탔구나. 네, 그래서 지금 최신 버전은 TLS 1.3 버전이고 2018년도부터 이제 그 게시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은 대부분 1.2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라우저에서 보면은 뭐 이 인증서가 어떻게 되고 지금 HTTPS는 TLS 몇 버전을 쓰고 있고 막 이런 정보를 다 볼 수 있어요. 이제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렇죠. 브라우저에서 한번 눌러보면 괜히 눌러보고. 네, 자물쇠 나오면 한번 괜히 눌러보는 거야. 눌러보면은 여기에 내가 이제 아는 단어가 몇 개씩 나오거든요. 얘네 네. 2048이네. 네. 좀 빡세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그러면은 2048 말고 4096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아이고. 2배 하면 돼요? 네, 여튼간에 그렇게 또 좀 더 강력한 애들 쓰면 되지 않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암호 코어의 부하가 훨씬 많이 걸리는 거예요. 속도가 느려지거나 네. 이제 아까 인터넷은 말했던 속도가 생명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암호화하고 복호하는데 이제 힘이 많이 드니까 적당한 거 쓰는 거예요. 근데 적당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그 컴퓨터 성능으로는 이걸 깨는데 오래 걸리는 거죠. 아직도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 성능이 좋아질수록 우리가 암호화를 조금 더 센 애들을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2048이 이제 앞으로 조만간 쓰일 거고 네. 뭐 4096이 조만간 앞으로 쓰이게 될 거고 그때는 2048이 뚫려도 상관없죠. 이미 예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 네이버가 쓰는 그거는 적당선에서 괜찮은 그렇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HTTPS만 확실히 믿어서 모든 것이 안전하냐? 사실 또 그것도 아니에요. 안전한 건 없네요. 그렇죠. 자, 이 HTTPS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게 또 암호화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TLS라는 걸 우리가 쓴다고 했잖아요. 네. TLS는 L? 트랜스퍼 레이어 시큐리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맞나? 네. 그래서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 시큐리티 이렇게 되니까 얘는 암호화를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HTTP를 쓰는데 거기에서 전송 간에 뭔가 암호화를 하자라는 약속이라고 보면 편해요. 그래서 이 약속이 되어 있는 그런 방식들 안에서 암호화를 어떤 방식을 할 거냐, 뭐 그게 RSA가 되든 뭐가 되든 이런 암호화 방식을 선택을 하는 거고 이 TLS는 HTTP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다른 프로토콜들이 있어요. 뭐 FTP라든지 뭐 그걸 이제 SFTP 뭐 이렇게 얹어서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뭐 보통 분들은 사실 잘 모르죠. 근데 파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해보셨던 분들은 뭐 FTP도 들어보셨을 거고 뭐 아니면 뭐 SSH 막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 하여튼 그럴 때 이제 쓰이는 이제 통신 규격이라고 보면 돼요. 암호화 통신 규격. 암호화 통신 규격. 그 암호화 통신 규격을 HTTP에 얹어서 쓴 게 이제 TLS인데, 그래서 이 TLS도 버전별로 조금씩 기능이 달라요. 그러니까 약속된 것들이 좀 다르다는 얘기인데 요즘 논란이 많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 검열. 그러니까 인터넷 접속 검열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래나? 그거 그 이상한 창 나오는 거 그쵸. 말씀하시는 거죠? 사이버 경찰청 나오면서 경찰청? warning.go.kr인가? 그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제가 웹서핑을 자주 하는데 네. 그때마다 떠요. 뭐 이상한 거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이상한 건 아니고 그냥 확실합니다. 한 번도 안 떠져보셨어요? 네,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남자분들은 아마 많이 보고. 아니 이거 오해인 것 같고. 그럼 그게 왜 그렇게 어떻게 검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궁금하잖아요. 뭐냐면 저도 네. 처음에 약간은 의아했어요. 이게 HTTPS면 당연히 전부 암호화돼서 오고 갈 텐데 어떻게 이게 걸리나 그 중간에. 그래서 사실 조력자가 있으면 편해요. 조력자는 뭐냐면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뭐 네이버.com 이렇게 쳐가지고 어딘가에 접속을 하려면 사실 컴퓨터는 DNS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도메인 주소를 가지고 어떤 컴퓨터로 찾아가야 되는가를 물어볼 그런 컴퓨터가 또 따로 있어요. DNS는 그거 아니에요? 저 인터넷 설정에서 8888 넣는 거. 그러니까 그게 DNS인데 그건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이 DNS라는 데다가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네이버.com이라는 주소를 가진 컴퓨터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찾아가냐라고 물어볼 컴퓨터를 지정하는 거예요. 8.8.8.8이라는 게 구글의 그 DNS 서버 주소인데 그 주소에 가서 물어보면 걔가 네이버.com은 뭐 111.112.111.111이야 라고 주소를 우리한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 실질적인 컴퓨터 주소를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DNS를 관리하고 있는 친구한테 야, 그 주소 물어보면 거기 보내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왜죠? 이상한데니까. 아, 근데 저 여기서 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났는데 아까 전에 인증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인증이 뭐 그 기관마다 정책이 다르긴 하겠지만 네. 뭐 쉽게 말해서 도박 사이트나 네. 성인 사이트나 네. 이런 것들도 인증을 해준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거든요.
그건 정책의 차이인 걸까요? 그 HTTPS로 그게 되나요? 도박 사이트 이런데? 제가 아직 안 가봐서 혹시나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기관의 기준이 있겠죠. 저도 어. 확실히 모르겠으나 아마 뭐 그 기관이 이런 조건이 아니면 인증을 안 해준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의문이 되는 게 그럼 이상한 사이트는 누가 정하는 건데? 이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워닝이 뜨는 네. 기준이 뭐냐? 네. 한때 막 논란이 있었던 게 우리나라 웹툰 사이트 중에 하나가 차단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지금도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 건데 사실 거기에 성인을 위한 만화가 많이 올라오긴 해요. 19금으로 달려가지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음란물 사이트는 아닌데 그게 그냥 워닝.go.kr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막혀버린 거예요. 사이트가. 그래서 막 한때 막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뭐 경찰청이라든지 어디에서든지 간에 이제 이런 사이트를 차단해 주십시오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꼭 거쳐가야 되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ISP라고 하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어디 있어요? 누구야? KT, SKT, U+. 그런 통신사들. 통신사에서 이걸 도와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세이프가 되는 거죠. 통신사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HTTPS를 지금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향하는 목적지는 암호화할 수 없는 거야. 내가 향하고 싶은 그곳의 주소까지 암호화를 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목적지는 암호화될 수 없는 거야. 네. 내가 소포를 보내면서 소포에다가 주소를 암호화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향하는 목적지는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사이트를 그냥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되게 열일하시네. 그 불법성이든 뭐 하여튼 뭐 건전하다 비건전하다 뭐 이런 걸 따져서 그렇게 잠그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기준이 여튼 있겠죠. 네네. 실제로 저는 한 번도 그 창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네. 빈번하게들 보신다고 하니 네. 궁금해지네. 네. 그래서 요런 것까지 이제 조금 암호화해서 아니 가는 곳을 암호한다고요? 네.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찾아가야 하는 곳인가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기분이 나쁜 거죠. 나의 자유를 침해받는 느낌인가요? 네. 뭔가 약간 사찰 느낌이잖아요. 보고 있다, 감시하고 네. 있다. 요거가 비슷하게 우리가 카페 같은 데서 뭔가 인터넷 접속을 하려고 하면은 이상한 사이트로 유도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광고 사이트나. 네. 그게 이제 그런 공유기가 이제 또 요런 그 DNS 역할을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DHCP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은 그 공유기에 접속하는 사람들한테 이상한 주소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 가가지고 그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그런 공용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을 할 때는 와이파이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것들 얼마든지 위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HTTPS라고 자물쇠가 걸려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모든 곳에서 안전하지는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자물쇠가 녹색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내가 여기에서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건 보장은 하지만 내가 주고받는 패킷을 열어볼 수 없더라도 얘가 어디에 접속하는지 정도까지는 알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접속을 하려는 사이트를 이상한 데로 돌려보낼 수도 있고 이런 방법들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서 계속 버전업을 시키고 그렇죠. 발전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HTTPS만 확인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녹색 자물쇠가 걸려 있으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가 되겠지만은 뭐 공용 와이파이 같은 데서 뭔가 내가 하게 되면은 어쨌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면 알겠습니다. 알수록 굉장히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무서운 무섭죠. 거죠. 무서워지네요, 네. 진짜로. 알수록 무서워요. 그러네. 네. 알수록 좋은 것보다 알수록 무섭네요. 그렇죠. 약간 이런 거죠. 뭐 자동차 개발하는 사람들은 절대 자동 변속기 타요? 안 쓰고 수동으로만 타고 뭐 뭐 이런 약간 것처럼 라식 안 하시는 안과 의사 선생님들도 있고. 좀 그럴 위험한 수 발언 아닌가요? 여튼간에 어, 네. 삐. 그런 거죠. 이제 알면 알수록 사실 무서워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또 하고 싶은 얘기들이 진짜 많이 나왔는데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또 아까 얘기해 보면서 제가 조금 이것도 얘기해 보면 재밌겠다 했던 게 뭐 DNS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여기에 따따따점 뭐 네이버닷컴 여기에 나오는 얘기들만도 또 막 얘기를 많이 해볼 수 있는데 어떻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네, 또 뭐, 이걸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뭐 인터넷 그러니까 통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뭐 인터넷의 역사라든지 역사 재미없어 역사 하실까? 좋아요, 좋아요. 네. 뭐 여튼 뭐 풀어낼 얘기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DNS 네. 또 떡밥이 나와버렸네. 어쨌든 그것도 나중에 한번 진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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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래서 오늘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면 그 암호화 방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암호화 방식에 이제 대칭키 방식과 비대칭키 방식 그리고 약간 깍두기로 단방향 해싱 방식 같은 것들이 있었고 대칭키는 이제 주로 로컬에서 내가 뭔가를 저장하고 불러오고 할 때 암호화는 뭐 문서를 암호화한다 이럴 때 주로 이제 뭐 대칭키를 쓸 수 있겠고 이제 웹상에서 뭔가를 주고 받아야 된다 안전하게 오고 가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주로 비대칭키 방식을 사용을 하겠죠. 공개키 방식 그렇죠. 비공. 네. 그래서 이 공개키 방식을 사용할 때 우리가 주로 이제 좀 후려쳐서 얘기를 하면 HTTPS 방식을 사용을 하고 거기에서 TLS가 들어가고 거기에서 비대칭키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그 비대칭키 방식은 대칭키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에서 문제가 됐던 개인키 관리 같은 것들이 브라우저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녹색 자물쇠만 확인하면 비교적 안전하게 웹에서 뭔가를 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또 얘기가 새는데 아까 우리 정리하는 중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제나토리님이 미국에서는 내가 이런 공인 뭐 보안 프로그램인 걸 써본 적이 없다라고 네. 했던 게 다 이 TLS 덕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녹색 자물쇠가 보이면 여기서든 내가 뭘 보내든 간에 암호화돼서 전송이 될 거다라는 안심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도 트로이 같은 그런 애들이 여기 와서 들어와서 숨어 있으면 내가 키보드 치는 것까지는 유출이 될 수 있어요. 헐. 뭐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까지는 유출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내 컴퓨터가 깨끗하다라는 전제 하에 이제 브라우저에서 내가 뭔가 입력하고 카드 번호를 입력하든 뭐 이름 입력하든 해외 직구 뭐 아마존 같은 데 들어가서 구입을 할 때는 카드 번호만 치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카드 번호를 입력할 때 뭐야 막 마우스 키보드 이런 거 안 쓰잖아요. 네. 번호 키패드 이런 거 안 쓰잖아. 네. 걔네는 자신 있는 거예요. 브라우저에서 이걸 입력하고 나한테 보내도 확실하게 암호화 될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암호화를 함에 있어서 그 녹색 자물쇠 그것만 있으면 미국에서는 뭐 우리처럼 이런 EXE 이런 거 안 쓰는 거죠. 좋은 나라네요. 네.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방식을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을 뿐. 약간의 불편을 감소해서라도 네. 그쵸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수준이. 그렇죠. 하지만 덕분에 네. 이제 다른 쪽 모바일이나 그럼요. 이런 쪽이 더 성장했을 수도 있다. 네. 어느 정도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그 HTML5도 다 적용이 되고 뭔가 이런 표준 암호화 방식들이 다 적용이 되면 맥을 쓰는 사용자도 리눅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우리나라의 인터넷 환경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여기에서 또 얘기를 하면 접근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만하세요. 네. 오늘은 어쨌든 간에 할 말을 얘기 너무 진짜 많이 많아지네. 하셨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말이 굉장히 많아졌네요. 정리를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는 뭐 나쁜 제도는 아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이 너무 많을 뿐이다. 그 정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은 공인인증서를 쓰지 마세요. 이게 또 무슨 엉뚱한 얘기냐라고 하면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공인인증서 아니면 뭐 사실 공인인증서를 이제 대체할 수단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인인증서를 꼭 고집할 필요도 없고 사실 뭐 아이핀이라는 걸 쓸 수도 있고 그렇죠. 맞아, 들어봤어요. 네. 그리고 뭐 어떤 은행에선 브라우저 인증서란 이름으로 공인인증서를 쓰지 않고 그 웹브라우저에서 뭔가를 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이런 걸로 조금 대체될 수도 있고 근데 물론 이것도 완벽하게 안전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공인인증서 없어도 웬만한 일들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어 있으니까
한 번쯤은 내가 이걸 꼭 써야 되나를 고민해보고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공인인증서 대신에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 네. 제가 요새 네. 뭐 주로 거래하는 은행에서는 네. 공인인증서를 뺐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저렇게 하나씩 공인인증서를 빼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말 정 필요하다 그럼 USB 드라이브 하나에만 담아두시고 아니면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지 마시고 그래야겠네요. 그리고 절대 다른 것과 다른 암호를 사용하시고 겁나 길고 복잡한 암호를 쓰세요. 네. 그리고 그 암호는 모니터 옆에 포스트잇으로 붙여 두셔야겠죠? 그래도 돼요? 이메일로 보내놓으시지. 왜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제 알겠습니다. 기억할 수 있는 암호로 좀 길게 네. 복잡하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오늘 계속 너무 떠들었네요. 유익했어요, 진짜. 오늘 진짜 야곱님이 뭐 열이 됐어. 오늘 낮에 4시간 동안 어디서 이제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오셨는데 이렇게 거의 저희 녹음 시간은 3시간이죠. 네. 3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녹음을 해주셔서 많은 걸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또 뭐 많은 피드백이 또 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또 라키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진짜 솔직히 이제 일반적으로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 그럴 거예요. 편의를 굉장히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렇죠. 보안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취약했고 많이 몰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알수록 무섭다고. 네. 무서운 만큼 또 조심을 해야겠네요. 네. 많이 느꼈어요. 무서워하면서도 이렇게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 다음날 또 까먹을 수도 있어. 네. 저도 좀 귀찮아서 그 뭐 비밀번호 변경해라 하면 6개월 뒤 뭐 이런 3개월 뒤 체크. 누르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웬만하면은 조금 비밀번호를 다르게 해보려고 네, 노력을 해야겠어요. 하고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노력을 진짜 우리나라의 지금 체계 안에서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려고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은 제나토리님이 이제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이런 거를 좀 바꿔보시던지. 미국 대통령 미국 되기가 되게 사람이잖아. 힘들어요. 제나토리님 오늘 또 어떠셨어요? 저는 진짜 개발자로서 일하면서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백엔드가 하는 일은 백엔드 개발자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네. 잘 관여하지도 않고 네. 원래 어떻게 보면 그 역할군의 딱 불문율이잖아요. 네. 그분들이 하는 거야 뭐가 어떻든 알고 있어도 음. 참견은 하지 않고 막 이런 식이었는데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백엔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제 서비스나 아니면 개인 앱들을 낼 때 좀 더 보안 쪽에 네. 포커스가 가지 않을까. 그렇죠. 다음 주 한 주 동안은 또 뭔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털리기 그래서- 전까지 몰라. 네, 제가 뭐 여태까지 그냥 스스로 알아보고 뭐 정보를 취합해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네. 잘 알려주신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저는 오늘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시간 주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네. 재밌는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야. 뭐 또 재밌는 게 있겠죠. 네. 사실 저도 말을 되게 많이 하고 싶은데 네. 제 주력 주제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네. 다음에 주력 주제가 나오면 열심히 파이팅, 한번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제가 떠들었던 내용 중에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보 바람. 네, 뭐 그런 게 좀 거슬리는 게 있으면 뭐 또 저에게 알려주시면 그 다른 분들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혹시라도 제가 한 얘기들 중에 틀렸거나 아니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토론 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대하죠, 초대. 초대 안 돼요. 그러면 멱살 잡힐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밌게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네, 다음에 봬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